안녕하세요. 추쌤의 농업톡톡의 추쌤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어제는 마치 여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지역은 최고 온도 30도를 예상하는데요. 노지 비가림에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시기 눈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온이 높으면 꽃송이가 기형화되거나 퇴화할 수 있고 발화가 빨라지고 신초가 웃자라서 5월경에 신초가 시들면서 떨어지거나 저온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비가림 시설 내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측창을 개방하셔서 천천히 단단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 온도계를 달아놓고 하루 중 가원 내에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올해 묘목을 심으신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묘목 선택부터 묘목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기 전에 늘 물어보시는 것이 삽목을 심을까요? 전목을 심을까요? 입니다. 삽목묘는 우리가 심고자 하는 품종의 가지를 꺾어지해서 뿌리를 내린 것을 말하고, 전목묘는 우리가 수확하고자 하는 품종의 가지 밑에 다른 포도를 대목으로 써서 접을 붙인 것을 전목묘라고 합니다. 포도는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가지만 꽂아 놓으면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됩니다. 포도 재배를 처음 시작한 유럽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삽목으로 번식을 했었는데요. 1860년대에 미국에서 포도 묘목과 함께 필록셀라라는 뿌리 혹벌레가 들어오면서 이 벌레에 약한 삽목묘를 심은 유럽 포도원이 거의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90% 이상이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뿌리 혹벌레의 강한 대목으로 접을 붙여서 사용한 것이 대목 사용의 역사입니다. 처음 시작은 뿌리 혹벌레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각종 불량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대목이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목묘는 삽목묘 대비해서 뿌리 혹벌레와 내한성에 강합니다. 그러면 삽목묘와 전목묘의 특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묘는 유목일 때부터 착색이 잘 되고 품질이 좋으나 뿌리가 넓게 퍼지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건조에 잘 견디지 못하고 수세가 약하고 전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목묘는 대목의 종류가 많아서 내습성이 강한 것부터 내건성이 강한 것까지 다양하고 각종 토양 환경 조건에 맞는 대목을 선택을 하면 삽목묘보다 유리하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가온을 하는 연동하우스의 경우는 전목묘를 심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대목은 종류가 많은데요. 교화성이 있고 외화성 대목이 있습니다. 교화성 대목은 접수 품종의 수세를 왕성하게 해서 수관 확대가 빠른 반면에 과실 숙기가 늦어지고 착색, 당도 등 과실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대목은 숙기도 빠르고 과실 품질도 양호한 준외화성 대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화성이나 준외화성 대목을 사용할 때에 유럽종 품종은 품종에 따라서 대부 현상이 심합니다. 농부살인님이 대부 현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댓글에 남기셨는데요. 대부 현상은 대목이 접수에 비해서 약한 대목 열세 현상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대목의 체질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고 접수의 체질은 살이 찌는 체질이라서 같은 양수분을 먹어도 사진과 같이 대목은 상대적으로 가늘고 접수는 굵게 되어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목 열세의 정도가 커질수록 생육은 좋지 않습니다. 대목 열세가 많이 심하다면 평소 물 관리에서 수분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심으신 분들 언제 잎이 나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헬부지 님도 3월 26일 날 심으셨는데 4월 9일 아직 싹이 안 난다고 죽은 거 아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는 기다림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꼭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자리 잡고 새뿌리가 내리고 4월 중순 이후부터 4월 말까지는 아마 싹이 날 겁니다. 싹이 나면 대목에서도 싹이 나는데요. 대목에서 나는 싹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진짜 왕초보님들 중에는 대목과 접수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대목에서 나온 순을 키워서 유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심은 묘목의 양수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첫 해에 나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수세가 강한 샤인을 양분과 수분을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대로 충분히 주시면 수세가 강한 나무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릴 때 수세가 강한 나무가 되면 커서 생리장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세가 약한 나무도 아니고 강한 나무도 아니고 적당한 나무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도 어릴 때 비만이 되게 키우면 커서 문제가 생기죠. 1년차 키울 때 영양제 언제 줄까요? 밝은제 언제 줄까요? 하시는데요. 안 주셔도 됩니다. 포도밥 만드시면서 퇴비, 석회비료, 인삼비료, 미량요소 등 다 넣고 토양을 만드셨을 건데요. 사실상 그것만 해도 많습니다. 영양제를 주면 지하부에 비해 지상부가 훨씬 빠르고 크게 자랄 수 있는데요. 나무의 몸집이 큰 것은 나무의 뿌리에서 지상부까지 물을 올려주는 물관의 굵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물관의 굵기가 큰 것은 여러 가지 생리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물을 빨아 올릴 때 굵은 빨대는 가는 빨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물이 많이 필요한 고온기에 더욱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수세로 빠르게 크게 자란 나무들이 고온기에 잎이 타는 일소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나무를 심은 1년차에도 일소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양수분이 충분하면 빠르게 자라서 가지의 마디가 길어집니다. 웃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절간이라고 하는 마디가 15cm 이상이 된다면 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절간 길이를 잘 관찰하셔서 길이가 길다 싶으면 내가 물을 많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수분 조절을 안 하시면 한 마디가 25cm 이상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지 수가 줄어드니까 손해입니다. 절간에 짧게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데요. 방법은 양수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람새를 잘 보시고 수분 조절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얼마만큼 줘야 하는지도 사실상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1년차 묘목은 뿌리량이 적기 때문에 과습해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됩니다. 집집마다 토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 얼마를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내 토양의 물 빠짐과 성질은 내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적당한 수분의 정도는 뿌리가 뻗는 위치에 땅을 파보고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을 때 뭉쳐졌다가 쉽게 부스러지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늘 유지하시면 되겠고 자람새를 봐서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흙을 움켜쥐었을 때 축축한 느낌이거나 눌렀을 때에 쉽게 뭉개지지 않는다면 가습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1년차에 나무가 죽는다고 연락이 오는 곳은 100% 대비가 너무 많아서 새뿌리가 나지 못해서 죽거나 과습으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입니다. 과습 때문에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살리겠다고 농약방에 가서 또 밝은제와 영양제를 사서 또 관주를 하시죠. 뿌리가 숨을 쉰다는 것을 생각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숨을 쉬려면 공기가 있어야 하는데 토양 속 구멍에 수분이 다 차 있으면 공기가 없어지게 되고 게다가
비닐까지 꽁꽁 싸매 놓으니 수분이 날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새뿌리가 발생되려면 산소가 꼭 필요하고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적어도 1년 차에 나무가 죽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샤인 초보 재배사님들을 위한 영상이었는데요.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